선풍기가 저렇게 이거는 천장용 선풍기인데 전원을 켜도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, 그리고 뭐 2단이나 3단을 넣어더라도 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느리게 아주 약한 바람만 1단 넣든 2단 넣든 3단 넣든 약한 바람으로 돌아가는 게 회전이 아주 약하게 돌아갑니다. 이렇게 된 것은 정상적이 아니죠. 왜냐하면 선풍기는 바람이 시원하게 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, 무슨 팬이 돌아가더라도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, 그런 상태의 선풍기는 뭐 있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데, 이제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앞부분, 선풍기 앞부분을 뭐 다 분해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, 선풍기는 뒷부분에 그냥 나사를 하나 풀어주면 그냥 되는 것이지, 어, 앞부분을 풀어가고 교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선풍기가 교체하면 저런 고장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기 때문에, 뒷부분에 나사를 하나 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뒷부분만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던데, 그거는 잘못된 거고, 그냥 뒷부분 있잖아요. 뒷부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저 보이죠?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보면 저 검은 거 있잖아요. 검은 거 손으로 가리키는 저 부분, 저게 콘덴서라 그러는 건데, 저 콘덴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볼트와 V라는 걸 볼트거든요. V.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UF라는 용량 단위가 써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이 고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저거와 저 용량과 그 다음에 전압에 맞는 그런 거를 구해야 되는데,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바꿔주면 그렇게 느리게 돌아가든 이렇게 거북이처럼 돌아가든 제대로 1, 2, 3단 넣어봐야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고 회전이 그렇게, 뭐 예전에는 잘 됐다가 이제 지금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. 뭐 스타트가 늦게 된다든지, 뭐 이렇게 뭐 한 5분 있다가 제대로 돌아간다든지,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저 부분이 고장이에요. 인터넷에 보면은 저런 게 1,000원대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. 1,000원이나 2,000원이면은 저 사각형 검은 부분 있잖아요. 손으로 잡아 있는 부분, 빨간 선하고 검은색 선이 이렇게 명들 있죠. 저것은 잘 보면 검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, 원래 전기에서 보면 전기는 빨간색 선이 플러스예요. 그리고 원래 나머지 선이 저 전압선이 아니고 공통선, 즉 중성선이라 그러죠. 전압이 없는 선이거든요.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, 저기 연결은 상관없어요. 어느 쪽으로 새로운 그 콘덴서를, 이게 극성이 이렇게 표시돼요. 이렇게 꼭 그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콘덴서가 극성이 있는 것을 이쪽 뭐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을 연결해야 될 거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.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라고 하는데,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빨간색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검정색이 되는 거죠. 보통은 예, 그렇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이렇게 극성이 표시 안 된 콘덴서들 있잖아요.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. 아무 쪽으로 선을 연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극성이 이렇게 안 나왔고 극성대로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. 그럼 저기서 이렇게 보면 밀폐형으로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. 이렇게 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단자가 없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저 선을 그냥 잘라버려요. 그냥 잘라버리면 이게 그 안에 전선이 들어있거든요. 뭐
여러 가지 뭐 동으로 만든 전선이 있을 거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또 있을 수 있고 뭐 운 형태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그 케이블 안에 그 선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료 있잖아요. 그 재료로 그 안에 보면 뭐 철로도 쓰는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또 저기는 보면은 알루미늄 같이 생긴 것이 있지만 뭐 동으로 돼 안에 그 전기 심이라고 그래야죠. 심 같은 경우니까 뭐 여러 가닥의 가는 선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걸 연선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나만 있는 것은 그 연선이 안 있는데 단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기를 이제 저렇게 벗기면 저렇게 피복을 벗기죠. 피복을 이렇게 벗기면 저런 형태가 돼요. 저런 형태가 되면 이제 그 저기에다가 이제 아까 저 보이는 저 납땜 할 때 보면 저게 그 납줄이거든. 납줄을 저기에서 이제 저 부분 있잖아요. 저 까진 부분 있잖아요. 까진 부분을 그 납줄로 해갖고 이렇게 납으로 해갖고 저거를 이제 새로 오는 콘덴서 있잖아요. 그 기동 콘덴서라고 그래요. 기동 콘덴서인데 그 콘덴서에 그, 그 기동 콘덴서에 단자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아까 잘라버렸을 때지만은 그 안에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뭐 새로운 제품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. 그럼 밖에 쇠 부분 있잖아요. 쇠 부분에 이제 하나씩 선을 하나씩 연결해 줘요. 그리고 그 연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인두기로 이렇게 아까 납줄로 이렇게 해서 그 밖에 나와 까준 전선 길이만큼 납을 이렇게 발라서 접촉이 잘 되게 접촉이 이렇게 떼지지 않게 원래 전선이나 뭐 이렇게 그 콘덴서 연결할 때 기본이 원래 콘덴서는 납땜 형식이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원래 콘덴서가 이 납땜으로 원래 납땜 형식으로 원래 다 돼요. 근데 뭐 그냥 전선만 이제 연결하면은 되지 않나 하지만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전선만 연결하는 거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콘덴서의 뭐 기판이나 기타 이제 콘덴서가 연결된 거 보면 이제 납땜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납땜이 안 된다면 이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선 앞부분을 이렇게 그 쇠 있잖아 뭐 납이나 은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앞에 이렇게 압착할 수 있는 터미널 단자라는 게 있어요. 그걸로 이제 그 체결을 콘덴서하고 체결해 주는 두 번째 방법이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이제 아까 벗긴 전선을 그대로 그냥 콘덴서에 이렇게 감아 놓는 거죠. 그런 경우는 콘덴서 자체가 뭐 어떤 전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뭐 저장해주는 용도로서 안전적인 전류를 공급해주고 있잖아요. 그, 그런 용도인데, 뭐, 그렇게 허술하겠잖아요. 하면은, 오래 사용이 안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되도록이면, 이제, 납땜 있죠, 납땜. 납땜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콘덴서 부분은 납땜 콘덴서와 전선 부분이라든지 기판 부분에서는 접촉은 납땜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터미널 압착 단자로 이렇게 딱 콘덴서하고 결합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터미널 압착 단자가 면적이 있으니까 면적이 얇은 선보다 미치는 면적이 좁아지면 커지면 전기의 흐름이 좋거든요. 전기가 흐름이 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전기 흐름이 좋은 거예요. 가는 것보다 두꺼운 거 이렇게 면적이 넓을수록 전기의 흐름은 좋아요. 전류 흐름도 좋아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면적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형식으로 하는 게 낫고 그냥
콘덴서에 전선을 그대로 연결해 그냥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검은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 그 방식은 좀 제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효율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콘덴서에 보면은 이제 V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V하고 UF. 그 UF는 마이크로 패러드라고 있거든요. 패러시나 패러드라고 있는데 그 UF하고 이렇게 그 콘덴서 용량을 보면 그 콘덴서가 어떤 콘덴서를 인터넷에서 구해야 되냐면 그 전압 있잖아. V에서 DC로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DC가 아니고 이거는 AC잖아. AC. 그 DC 쓰는 것도 있어요. 그 직류를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직류라고 됐으면 VDC라고 표시돼 있어요. 그리고 VH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 그거는 교류거든요. 그 전기의 그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보통 이제 선풍기에 들어가는 거 기동 콘덴서는 AC예요, AC. 근데 AC니까 VAC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. 그 부분의 앞부분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콘덴서 표면에 자체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전압 표시거든요. 그 전압 표시인데 뭐 우리가 가정용 전기가 220V 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전기 전압을 쓸 수 있는지라고 그 표시해 놓은 거여서 그래서 거기에 표시해 놓은 전압과 같거나 그거보다 더 높은 그 표시된 그 전압이 표시된 콘덴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밑에 그 마이크로페럿이란 U가 아니고 원래 이거는 U라는 단어가 아닌데 단지 이제 표기가 U자 비슷하게 생겨서 알파벳 U로 이렇게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U가 아니에요. 근데 U처럼 보이니까 그냥 U라고 할게요. 그냥 그 U 표시인데 그 UF라고 표시된 부분에 보도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요. 뭐 선풍기 같은 경우는 1 마이크로페럿, 뭐 2 마이크로페럿, 뭐 5 마이크로페럿 있고 에어컨 기동 콘덴서 같은 경우는 2만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용량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. 전압은 같거나 높아야 되지만 이 페럿 마이크로 페럿으로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죠. 그 정전기가 정전기가 아니고 콘덴서가 전기를 이제 담아두잖아요. 이렇게 전기가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담아뒀다가 일정하게 그 공급을 해줘요. 전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2 마이크로 페럿 EUF라고 표시된 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만짜리 만 마이크로페럿짜리 있잖아요. 만 UF짜리를 갖다 쓰면 되느냐? 안 돼요, 안 돼. 왜냐하면 이게 그 전류 있잖아요. 콘덴서에 저장된 전류 흐름이 있잖아요. 일정하게 이 페럿이면 이 마이크로페럿이면 EUF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. 그만큼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전류 흐름을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또 그만큼 또 전류 흐름이 더 많이 그 전동기죠. 전동기 이게 에어컨이나 그 선풍기도 이 기동 원리는 전동기예요. 이거 회전시키는 거잖아요. 이거 회전시키는 거가 전동기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 역할을 하니까 다 전동기예요. 이게 두 개 다. 근데 이 UF 표시된 부분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그 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거는 이렇게 돼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정집에서도 220V를 쓴다고 그러지만 이게 항상 220V가 되는 게 아니라 230V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200V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뭐 220V는 그냥 우리가 그 쉽게 그냥 말해서 220V라고 그러는 거지 그 차이가 있어요. 전압도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압도 뭐 항상 일정하게 220V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.
그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 UF라고 표시된 있잖아요. 그 용량은 그 콘덴서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숫자로. 그러면 그 숫자가 똑같은 거 있잖아. 똑같은 걸 사용해야 이 전류가 있잖아. 일정하게 기동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축 있잖아. 회전하는 데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쳐요. 이 UF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 전류의 흐름을 있잖아요. 어,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이게 그 차이죠. 정적 용량이 큰 놈을 갖다 놓으면 전류 흐름이 더 크잖아요. 정적 용량이 작은 것은 또 그만큼 전류가 적게 미세하게 흘러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뭐 전압만 맞추면 된다. 마이크로페럿 밑에 UF라고 표시된 거 맞출 필요도 없다. 이게 아니에요. 그러면 기동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에어컨에 사용되는 기동 콘덴서 있잖아요. 이따만한 거 뭐 수리탄처럼 생긴 큰 거 있잖아요. 그거 갖다다가 뭐 450V 거기도 뭐 450V 쓴다고 그래서 그냥 갖다다가 선풍기에 달아 놓으면은 그거 뭐 2만 마이크로페르짜리 달아 놓으면 제대로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안 되죠, 안 돼요. 그 거꾸로 있잖아요. 뭐 20 마이크로페럿 UF를 쓰는 거에다가 한뭐 2 2페르짜리 2 마이크로페르짜리 갖다다가 콘덴서 거를 갖다다가 장착하면 기동이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UF 용량은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예,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보다 적거나 높은 높은 약간 높은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2페르시면은 뭐 2.1이나 아니면 1.9, 뭐 1.8, 뭐 이 정도나 뭐 그 정도 사이에 2페르짜리 이 UF짜리면 뭐 1.5짜리면 뭐 1.3이나 뭐 1.6, 뭐 그 정도?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한 거. 그 앞에 전압은 높은 거는 좋지만 정전 용량에 해당하는 있잖아요. 전기를 모아둔 정전 용량에 해당하는 UF는 그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. 그 앞에 숫자를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구입해서 납땜해주고 다시 원래대로 조립해서 이렇게 켜보면 아주 쌩쌩하게 있잖아요. 기동도 잘 되고 1단 노거나 2단 노거 바람 세기가 잘 조절되고 쌩쌩하게 바람이 잘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콘덴서를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그에 맞는 있잖아요. 그리고 콘덴서 크기도 다 표시가 돼요. 파는데 인터넷에 보면 가로, 세로, 폭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. 비슷하게 생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크기 비슷한 거면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중국제 콘덴서보다 한국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거가 더 좋죠.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대도 중국에서 현지 생산해서 가져온 거지만 어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거죠. 뭐 우리나라가 품질 감독하게 만들었으면 어쨌든 되도록이면 중국제보다는 우리나라 거의 콘덴서를 서로 호환이 되니까 용량하고 그다음에 전압만 맞으면 호환이 되니까요. 크기는 뭐 조금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뭐 밀폐형이든지 뭐 선이 뭐 안으로 들어가서 못 빼게 됐다면 잘라갖고 이으면 되고 이을 때는 콘덴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납땜하든지 터미널 압착 단자로 이렇게 압착해서 표면적으로 완전히 고정되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선풍기는 돌아가는 거니까 회전하니까 꽉 이렇게 딱 안 돼 있으면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것에 좀 취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납땜하고 그리고 이제 전선 부분 있잖아요. 벗긴 부분 있잖아요. 벗긴 부분과 납땜한 부분은 그 사이에는 검은
검정 테이프 있잖아. 전기 테이프를 감아주면 더 좋아요. 이렇게 감아주면 그 사이에 그 전선은 이렇게 피복을 벗겼다면 되도록 뭐 이렇게 감아주면 좋아요. 그 전기 테이프로 그 겉에를 있잖아요. 감아주면 좋아요. 뭐 납땜만 해도 되지만 어, 납땜하고 전기 테이프까지 감아주면 더 좋죠. 더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선풍기를 누구나 쉽게 그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뭐 인두기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7, 8천 원이면 인두기를 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납줄도 거기도 뭐 마트에 가면 다 팔아요. 같이 8천 원 정도면 다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콘덴서 같은 경우도 뭐 2, 3천 원, 뭐 택배비 2,500원 하면 얼마 안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에, 그렇게 하면은 쉽게 누구나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뭐 표시된 용량만 맞춰갖고 구입해서 교체해 주면 누구나 쉽게 그 오래도록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